기억해서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댓글 같은 걸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폰 하나를 더 여기 두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라이브를 처음으로 켜봤습니다. 아니, 처음은 아니고 네, 오늘 입춘 절기를 맞아서 네, 제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일단은 켜봤어요. 원래 오늘 9시부터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남보라님 안녕하세요 라고 제일 먼저 댓글을 네, 반갑습니다. 그 사연에 맞춰서 제가 무언가 추천 책이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서요. 네. 릴리 포레스트 스튜디오 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파리에 계신 분도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게 제 핸드폰이 더 좀 최신 거여서 그걸 앞에 네, 셀카 모드로 해두고 지금 옛날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너무 제가 저를 보는 것도 너무 웃기고 너무 뭔가 신기한 경험을 네, 뭔가 도전을 해보고 있는 거네요. 네. 여러분의 오늘은 그리고 금요일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뭔가 입춘이랑 관련돼서 뭐 입춘 첩을 붙이신 분이나 아니면 뭐 좋은 기억이나 뭐 입춘에 얽힌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 이야기를 네, 여기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있어서의 절기, 24절기 그런 24절기는 굉장히 큰 어떤 시간의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 어떤 절기보다도 입춘의 경우는 소환대한 이후에 엄청 이렇게 추위를 겪다가 그 입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봄이 오긴 온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설레는 기분? 물론 이 시기에도 굉장히 춥고 3월이 돼도 꽃샘추위도 있고 하지만 그냥 봄이 어디선가 꾸물꾸물 오고 있다는 그 감각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되게 입춘이란 단어가 주는 어떤 24절기의 시작이 기분이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점의 이쪽 한쪽 코너에서 제가 서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이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절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는 한지 문화산업센터에서 콜링북스의 로고를 비롯해 툴프레스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작년에 이제 문을 열면서 사실 한지에 굉장히 저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만들었던 한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여기 이제 콜링북스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또 같이 홍보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서점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게 보이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기간 중에 아마도 계속 붙여놓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북촌에 가실 때도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개동에 있는 한지 문화산업센터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한번 그 건물 자체도 너무 멋있고 또 우리나라의 한지라는 어쨌든 그런 예전부터 있어온 그 종이를 이렇게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과 어떤 이 시대의 디자이너가 만나서 또 새로운 형태로 전통의 재발견, 재생산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옛날에 뭐 도쿄나 이런 데 가서 미술관, 디자인 박물관 이런 데 가서 봤을 것 같은 굉장히 그런 식의 영상이나 우리나라 안에서도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라고. 네, 안녕하세요. 네, 연탄 봉사도 같이 가주셨던 분이 인사를 전해주셨고 네, 클라우디아 박님 뭐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2월 27일까지 네, 한지 문화산업센터에서 이렇게 툴프레스라는 팀 디자인 스튜디오에 한지
TV를 비롯해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네, 그 디자인 스튜디오가 이제 사실 콜린북스의 디자인에도 굉장히 큰 관여를 하고 같이 만들어간 그 네, 팀이라서 제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게 보일 수 있게 여기에 두었습니다. 네, 남보라 홈님 목소리가 듣기 좋은 톤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바깥에 아직 조금 시끄러워서 좀 자동차도 있고 좀 9시 이후에 이제 그 거리두기 때문에 문을 닫으니까 네, 길거리에서 좀 이야기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분주하고 시끄러운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해본 이야기들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4절기의 첫 시작인 입춘이라는 절기였는데 사실 입춘이어도 늘 되게 춥고 아까도 칼바람으로 힘들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사실 봄이 오긴 뭐가 와 약간 이런 느낌의 네, 하루였지만 그래도 뭔가 땅의 시간은 그리고 어떤 농사 짓는 분들의 시작은 네, 그렇게 네, 입춘이라는 계절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서점 계정에서 사연 보내주신 분들의 그런 책 추천이나 뭐 제가 여기에서는 사실 음악을 들려드리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냥 그 음악을 또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재생 목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입춘의 음악을 정리를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 계정 라이브 1시간 동안 하고 끝나면은 그걸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 이야기를 하면서 절기 관련돼서 좀 소개하고 싶었던 책을 제가 원래 저도 엄청 좋아하고 자주 읽었었던 책들 그리고 서점에서도 편애하면서 모아둔 책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이 놀자 해랑 놀자라는 책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이들에게 24절기를 알려주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놀아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인데 저는 이 책이 그 어떤 책보다 절기를 설명하고 나누어 주는데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른인 제가 읽어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면 이런 의미로 이런 절기가 있고 또 이런 속담이 있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입춘에 대한 부분 일단 잠깐 24절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텀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입춘 같은 경우는 24절기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 사진 그림으로 나갈까요? 24절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한 계절마다 6개의 절기가 있어요. 봄에도 6개의 절기가 있고 여름에도 6개의 절기가 있는데 사실은 입춘으로 시작해서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까지가 이제 봄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이제 오늘 입춘이었고 그 입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여기 설명 부분을 봄을 알리는 절기 그리고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 어떻게 보면 설 이후에 바로 나와 있는 절기니까요. 그리고 오늘 좀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사진으로도 이런저런 분들이 공유를 해주셔서 봤는데 입춘첩을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네, 여러분도 다 이렇게 양쪽에 돼 있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봄의 의미고 봄맞이를 할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인상적이었던 손님이 있어서 그 손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굉장히 키가 큰 남자 학생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남자분 20대의 남자분이셨는데 들어오셔서 그냥 모자 쓰고 굉장히 큰 그냥 점퍼 입고 이렇게 오신 분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책을 선물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준 친구고 또 제가 힘들 때 늘 옆에 있었던 친구라서 그 친구한테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입춘인 이 절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네, 저 입춘인 거 알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대 너무나 키 크고 건장한 청년분이 입춘이라서 친구를 만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입춘이라는 걸 안다는 것도 그렇고 그냥 뭔가 되게 신기하고 그런 분이 여기 서점에 온 것도 너무 재미난 경험이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면서 입춘인 걸 알아서 그냥 친구한테 봄이다 우리 만나자 라고 몇 개월 만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 친구도 그래 나 오늘 어디에 있을 거니까 뭐 글로 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하트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네, 일단 댓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봄맞이 대청소했다고 얘기하시고 책 제목 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남자분이 입춘이라서 친구를 만나러 가고 또 저한테도 이제 책을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저도 몇 권을 권해드리기는 했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고 작년에 저희 둘 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 책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스스로 고르신 책이 있었어요. 근데 김현수 작가의 지지 않는다는 말을 고르셨거든요. 산문집.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 책을 고르셨고 넣어주세요 하면서 정말 빼곡하게 쓴 엽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 만날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엽서를 썼고 그거를 그 책에 같이 넣어서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래이래해서 서점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제 얘기도 꼭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입춘에 대한 어떤 감각 그런 단어 그리고 또 누군가 고마웠던 친구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낸 누군가에게 정말 지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신 분이 오늘 또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네, 손님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책은 이 놀자 해랑 놀자라는 책이었고요. 이 책은 목수 책방에서도 사실 정말 이 직거래로 제가 책을 사는데 직거래로 책을 살 때 이분이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이거는 어른들을 위한 책이 아닌데 그 서점에서 되게 열심히 빨아주셔서 팔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특히나 어린 아이가 있으셔도 아이들이랑 뭔가 계절을 알고 이런 게 사실은 요즘에는 옛날에 뭐 시골집에 살거나 이럴 때 한옥에 살거나 그런 주택에 살거나 이럴 때는 바깥 공기나 이런 거를 늘 변하는 거를 조금 더 체감하고 감각하고 지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그러면서는 그냥 그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러다 보면 특히나 더 그런 추위나 그런 걸 잘 감각을 잘 덜 하게 되잖아요, 예전보다는. 근데 그런 것 안에서 이 절기살이에 대한 책으로 제가 굉장히 추천하고 또 많이 판매하기도 한 책이에요.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고 계신 옷 색 조합이 너무 좋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여기가 너무 작은 서점이라서 옷을 입는 것도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냥 가운을 맞췄고요. 이거는 가을, 겨울 동안에 입고 있을 갈색깔 가운입니다. 제가 이 셔츠 정말 좋아해서, 니트를 좋아해서 오랫동안 겨울에 입고 있어요. 오늘 읽은 구절 중에 제 절기 라디오에 자주 들어오셨던 지숙님이라는 분이 오늘 읽은 구절 중에 인생의 모든 것은 그만의 고유한 시간을 가지죠. 많은 것들을 대개 오직 한 번의 기회만 가집니다. 제때 이용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잃게 되죠 라고 말씀을 여기 글을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이 놀자 해랑 놀자에서도 이 부분까지 읽어드리고 이제 다른 책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산다는 것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의미, 시간이란 때를 말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때와 때의 의미를 잘 알고 산다는 뜻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때,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절기란 봄, 겨울, 봄, 여름, 가을로 흐르는 1년의 큰 주기, 그리고 절기는 내 삶의 농사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절기라는 거는 굉장히 좀 농사 짓는 분들한테 씨앗을 뿌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그런 농사력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안에서 내 삶의 농사라는 표현이 저도 너무 좋았고, 또 뭔가 봄을 준비하면서 이제 씨 뿌리기를 하고, 뭔가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특히나 뭐 키워보고 싶거나 발휘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좀 이 입춘을 맞이하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춘은 드는 봄이라고 하고, 봄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라는 저쪽 책에서도 그렇게 봄을 어떻게 맞이할지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봄에 어떤 봄을 맞이하고 싶으신지 이런 이야기 여기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다짐이나 약속, 이런 선언,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읽어주면 그게 더 발휘하고 일어날 일이 더 많다고, 확률이 더 높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이번 봄에, 아니면 꼭 난 이걸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으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라이브 때 소개해주신 책 목록을 피드에 올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속 소망,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 씨앗을 골라서 소망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라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입춘의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 씨앗이 무엇인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놀자 해랑 놀자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입춘이나 계절에 관한 책을 한두 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계절에 따라 산다라는 책인데요. 혹시 1일 15일이라는 일본 다도 관련된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 책의 모티브가 된 작가님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에 따라 산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계절에 따라 산다라는 티라미수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사실 이 표지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띠지가 되게 크고 표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집의 창문에 이렇게 나무의 그림자가 있는 이 표지인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모리시타 노리코라는 분의 책이에요. 저요라고, 진숙님? 네, 베로니카 진숙님. 그 책, 영화 보셨다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 그런 책이에요. 약간 다도나 어떤 24절기에 대해서, 사실 이 책도 그냥 거의 차례 부분이 다 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24절기에 대해서 뭔가 보고 듣고 조금 더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거를 조금 깨닫게 되는 책이거든요. 저 봤어요. 책을 읽고 영화를 보니 감동이 배가 되었어요 라고 지숙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 책으로 제가 작년 가을에 어떤 절기였었는지 지금 정확히 상강이었을까요? 할로? 네, 어떤 절기날 아니면 절기 전날 정도에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계절에 따라 산다를 지숙님은 그때도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그루 12가지라고 책 읽는 수요일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1년 12달에 순천에 있는 한 서점에서 그 지역의 농부님들의 어떤 밭 농작물,
어떤 그런 꾸러미와 함께 책 한 권을 보내주시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한 그루 12가지라는 이름으로 1년 12달에 어떤 꾸러미가 왔고 또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다 보면 1년 12달에 대한 감각, 그리고 1년 12달을 한 번 더 쪼개서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24절기에 대한 감각을 좀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는 제가 이따가도 공유를 한번 해두겠지만, 이제 이 놀자 놀자 해랑 놀자라는 책과 계절에 따라 산다와 그리고 한 그루 12가지라는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다 콜링북스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곳에서 구매를 해주셔도 좋고, 또 아니면 제가 절기에 관련된 책은 좀 빠지지 않고 계속 채워놓으려고 하고 있어서, 혹시 이 동네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직접 오셔서 다른 절기책과 함께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온 사연으로 맞는 좀 책 이야기, 책 처방? 이런 책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소개 너무 감사해요라고 진숙님이 말씀하셨고, 릴리 포레스트 스튜디오에서는 콜링북스 꼭 방문해서 구입할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진숙님도 딱 지금 저에게 필요한 책들이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정말 작은 서점이고 제가 혼자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라서 물론 손님이 오시고 저도 온라인으로도 아직 약간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홈페이지는 없지만 일단 인스타그램으로 무언가를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2월 안에는 좀 여기서 추천한 책들을, 저도 온라인 세계와 아직 많이 친한 건 아니라서 스마트 스토어로라도 좀 여기서 추천하는 책들, 주제별 책들을 모아서 좀 인스타그램 DM이 아니라 좀 저를 통하지 않고서도 온라인에서도 계산이나 주문을 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책들, 절기에 관한 책들 뭔가 잘 한번 살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입춘을 기점으로 올해는 24절기를 내가 조금 더 이름을 알아보자, 몰랐던 절기의 이름을 한번 발견해본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펴봐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몇몇 분들이 이제 답을 주셨는데, 이럴 때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때 어떤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신, DM을 보내주신 분 중에 제가 아이디는 부르지 않을게요.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프라이버시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별했지만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저를 좋았더라 기억할 수 있는 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이별했지만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좋았더라 라고 기억할 수 있는 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분이 제일 먼저 답을 해주신 분이었었거든요. 이별했지만 정말 좋아했었던 사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뭔가 이별,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좋았다는 그 기억으로 남고 싶은 그 마음도 너무나 뭔가 되게 뭉클했고, 또 그런 와중에서 그 사람한테 건네고 싶은 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되게 고민을 해봤었고, 또 과연 책이 필요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제가 어제 잠깐 봤었던 책 중에 이거는 요가 선생님의 어떤 요가 동작과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에세이인데요. 여기에서도 아주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첫사랑이었다 하면서 이제 본인의 헤어진 옛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이분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여기서 제가 너무 많은 부분은 아니라 그냥 짧은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자면 그러니까 본인은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그 남자분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이제 헤어짐을 통보한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남자친구가 누군가 잘못해서 하는 이별도 있지만 세상에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헤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거고 나에게도 그렇겠지? 괜찮아, 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의 시간이 지나간 거야 라고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일들 이렇게 왜 헤어졌는지 뭐 사실 서로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때가 맞지 않아서, 그리고 서로가 뭐 바라보는 어떤 부분이 달랐을 수도 있고, 그냥 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의 시간이 지나간 거야 라는 말이 이분한테 되게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사랑에 관한 책, 뭐 이별에 관한 책, 아니면 뭐 어떤 시집 이런 걸 막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이 구절이 전부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의 한 구절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여기 계실지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았더라 기억할 수 있는 책, 정말 좋아했지만 어찌됐든 그런 시간이 지나간 거라는 그 말이 이분한테 크고 작은 뭐 크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우는 소리 다 들리셨죠? 네, 너무 크게 우셔서 제가 더 크게 막 말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그걸 같이 느껴주셔서 다행이네요. 아무튼 이별은 슬픈 거지만, 그리고 또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론 사실 요즘에는 뭐 SNS나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지만 나는 알면 안 되는, 아니면 알면 오히려 더 괴로운 그런 사이가 되는 거는 사실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인연이 아닌 거라는 생각, 그 부분으로 그냥 제가 조금 약간의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분, 이제 두 번째, 좀 여러분이 보내주시긴 했는데 제가 그 중에 좀 책이 매칭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조금 골라봤거든요. 이분은 요새 늘 불안하고 힘든 감정이 커져서 쉽사리 나아지지 않아요. 하루 넘어지고 하루 일어서지만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불안하고 힘든 감정이 커지고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다. 하루 넘어지고 하루 일어서지만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그 무엇보다 이 힘들다는 걸 본인이 안다는 것, 그리고 하루 넘어졌지만 하루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이 메시지 안에서는 굉장히 큰 에너지? 아니면 이걸 그래도 감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써주셨던 분은 서점에서도 조금 처음 방문하셨을 때 저한테도 좀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러셔서 제가 얼굴이 생각나는 20대 이제 학생분이셨는데, 사실 요즘의 학생들은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수업을 너무 많이 하고, 제가 듣기로도 요즘 시대 대학생들이 제일 약간 우울증이나 그렇게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고, 또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작할 때 시작해서 지금 이미 졸업했다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감정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루 넘어지고 하루 일어서는 그 과정 안에서 그래도 내가 이거를 감각하고 특히나 어떤 부분이 더 힘든지 이런 거를 조금 글로 써보시던지, 아니면 그래도 저한테 책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는 이 책입니다. 저도 올해 이 책을
1년 365일 한 장씩 읽는 게 목표였는데 네, 지금 저도 뭐 며칠 밀려서 두세 장씩 읽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Trust Life, 네, 하루 한 장 마음 챙김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불안하고 힘든 감정이 커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럴 때에는 너무 두꺼운 책이나 너무 무거운 책보다는 그냥 이렇게 1년 365일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반 페이지씩 읽는 그런 책이거든요. 여기 책의 밑에 있는 소개 부분을 간단히 읽어드리자면, 전 세계 5천만 명의 삶을 바꾼 루이스 헤이의 긍정학원 베스트 컬렉션. 긍정학원이라는 말이 일단은 지금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분한테 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색 구성이나 이런 거 컬러도 너무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노와 미움과 좌절에 시들어가는 내 영혼에게 루이스 헤이와 함께한 긍정의 1년. 날마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치유하는 하루 한 장 긍정 학원의 기적이라고 여기에 앞이랑 뒤에 써 있는데, 제가 오늘 날짜에 어떤 글이 있는지 이 부분만 살짝 보여드리고 다음 분의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지금 여기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2월 4일 부분은 내 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세속에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나는 이 신성한 지성에게 고용된 도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지성으로부터 나와 내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모든 해답과 해결책, 치유 방법, 아이디어, 결과물이 쏟아진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는데, 내 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그렇고, 또 이제 내일의 표현은 나는 내 삶의 과정을 믿습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의, 당연히 모든 사람들 어떤 부분 요즘에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이게 계속 짙어지고 길어지고 또 오늘도 거리두기가 이제 2주 더 연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안에서 그냥 불안이나 이런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마음가짐, 그리고 조금 그렇게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뭔가 그럴 때 병원에서도 늘 하루에 몇 번 이상 햇빛을 보고 산책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또한 코로나 시기가 시작될 때 크고 작은 변화 안에서 하던 일이나 이런 거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그냥 5분씩 하루 달리기를 한다든지, 뭔가 그 달리기 속에서 어떤 크고 작은 변화를 발견한 것들을 막 글로 써놓고 그랬었던 시간이 있었고, 그 안에 되게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1시간씩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5분 동안 무언가를 하라고, 되게 조각조각 내서 작은 성취를 많이 이어보려고 하라고, 그런 말들이 저도 굉장히 크게 힘이 됐었는데, 지금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도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긍정 확언, 내가 나한테 사실 우리가 타인한테 뭐 칭찬 대신에 이렇게 좋지 않은 말, 쟤는 왜 저래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결국에 제일 먼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타인한테 불만을 말하거나 불평을 말하는 게 결국에는 나의 삶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듣는 건 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좀 거울을 보면서, 그래 오늘 너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은 불안하지만 이거 다 지나갈 거야, 이런, 저 이진하거든요. 네, 지나갈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이셨던 그 손님 얼굴 너무 기억나고, 또 하실 때, 그리고 그냥 잠깐 이 근처 오셨다가 남는 시간에 네, 누군가 들러서 그냥 나를 엄청 잘 알지 않아도 가끔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말, 지나가는 말 안에서 되게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런 긍정 학원을 제가 그분께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댓글을 살짝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들으니 진짜 봄이 올 것 같아요. 기대하며 책 구매하러 갈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저도 약간의 지금 코감기가 남아있어서요. 시선 데일리님, 작은 성취 만들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추천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서점도 와보셨던 분이고 또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지금 그 아이디의 분이 계신 것 같진 않지만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하고 공유를 하려고 하니까 네, 저 책도 한번 보실 수 있어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또 그 다음 분은 여성의 글쓰기,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이렇게 3가지 주제를 한 번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모든 것에 대답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여성의 글쓰기, 여성, 남성 글쓰기, 그쵸, 글쓰기에 관련된 책, 뭐 기록 모임 이런 거를 저도 서점 개정해서 해보면 저는 일단은 전혀 글을 쓰지 않았고 기록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제일 추천하는 책은 제가 지금 오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이고요. 이 여성의 글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이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친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다수가 만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기록하고 싶고 또 어디선가도 읽었는데 가장 책을 적게 사는 소비의 시대면서 모든 사람이 책을 쓰고 싶어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봤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기록에 대한 욕구, 내 어떤 이야기를 계속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정말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이 정말 다양한 기록의 방법을 담고 있어서 이 책도 제가 서점에서도 이 책이랑 그 5년 다이어리, 이 책에서 소개하는 5년 다이어리도 세트로 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네, 여성의 글쓰기 뿐만이 아니라 조금 글쓰기의 전반적인 그런 기록의 습관, 기록에 나도 어떤 기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 책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도자처럼 생각하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이 답을 해주신 분. 네, 아무튼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이 분에서 너무 그분의 얼굴이 그려져갖고 제가 지금 잠깐 미소가 지어졌고요. 이분한테는 수도자가 쓴 책을 권해드릴게요. 이혜인 수녀님이 사랑은 외로운 투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거는 마음산책 출판사에서 나온 사실 되게 좀 시간이 나온 지 몇 년이 된 책이에요. 10년 정도 된 책이거든요. 2006년에 처음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요거는 문고본으로 조금 이렇게 작은 사이즈 가방이나 이런데 핸디 사이즈로 잘 넣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네, 이 마음산책에서 아예 이 문고본 시리즈가 나왔고 이 사실 이것도 딱 문을 열면은 이제 이혜인 수녀님 수도자가 나오는 네,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이럴 때 수도자의 책을 읽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수녀님 책이 정말 많고 제가 오늘 서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올 한 해 1년 365일 동안의 문장 나눔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써있는 혜인 수녀님 문장을 공유를 했었는데 그것도 마음산책에서 나온 책의 한 구절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수녀님의 정말 많은 책 중에 이 책을 수도자처럼 생각하기에 권하고 싶은 이유는 이 책은 이제 천주교인인 이제 이혜인 수녀님께서 1년 12달에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12계절에 따라 산다를 비롯해서 좀 절기 이야기가 되는 책을 권해드렸었는데, 이것 또한 1년 12달이 좀 또렷하게 나와 있어서 절기와 계절, 그리고 한 해를 내가 조금 한 달 한 달을 감각하면서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할 때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1월은 사실 이 책은 막 1년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딱 어떤 날짜, 달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 달이 어떤 달인지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월의 경우는 이웃의 복을 빌어주는 달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2월 달에 대부분 설이 있고 또 이런 입춘이나 이런 걸 계기로 뭐 입춘첩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제 입춘첩을 붙이고 서로 뭐 입춘이래요 이런 말, 사실 24절기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이름을 알고 오늘이 이렇게 추운데 입춘이래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일기예보나 그런 기상캐스터들도 이제 내일은 입춘이지만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을 24절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입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웃의 복을 빌어주는 달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정말 수도자처럼 생각을 하려면 수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1년 12달에 이 한 수녀님의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또 수녀님한테 어린이들이 예전에 질문했었던 것들이 질문과 답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는 책이라서, 이것은 뭔가 질문해주신 분이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왜 수도자처럼 생각하고 싶으신지 그것 또한 사실 조금 궁금해졌는데, 네, 뭔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중심이 잘 단단하게 있고 너무나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이런 식의 수녀님, 신부님들의 책을 한번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2월에 이웃의 복을 빌어주는 달에서는 뭔가 어디를 펴서 읽더라도 수녀님이 옛날에 직접 쓰셨던 시가 인용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뭔가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2월이니까 적혀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만 우정을 요구해 왔다. 지식을 소중히 여길 것 같은 사람에게만 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나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상을 나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제3자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이웃의 속내를 이해해 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실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나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 표현 안에서 저도 지금 인스타그램을 사실 이 서점의 공식 계정에서 얼굴을 보이면서 뭔가를 하는 것, 근데 혼자 이거를 운영을 해나가면서 정말 저도 어떤 때에 맞춰서 뭔가 뭐 긴장하면서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를 굉장히 사실 큰 용기고, 또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가짐, 그리고 입춘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고 봄을 맞이하고 1년 12달 뭐 24절기 매번 할 수 없을지더라도 일단 해본다라는 마음가짐이 되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나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들, 뭔가 수도자의 그런 생각과 마음 안에서 이런 부분이 좀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 이외에도 조금 죽음과 상실에 관한 추천책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 30이 되어서 저에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을 이야기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
네, 오늘 일단은 딱 어떤 책이 떠오르는 분은 이렇게 세 분의 책을 보여드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걸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지금 쉼 없이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뭔가 저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이 입춘이라는 절기에 내가 올 한 해 동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어떤 소망의 씨앗, 내가 올해 이거를 꼭 해보려고 한다, 이런 게 있으시면 그게 어떤 건지 여기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어떤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시는 분에게 네,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9시부터 9시 한 2분부터 네, 서점에 계정을 켜고 또 24절기에 관한 책을 네, 책의 한 부분, 입춘이라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책, 이런 사연에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연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책을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그 재생 목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돼서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저랑 여기에서 노래를 듣지 못하셔도 그냥 여러분이 어디서든 무엇을 하실 때라도 절기에 맞는 노래를 제가 좀 추천을 해놨어요. 그래서 입춘 절기 라디오의 네, 첫 번째 제가 추천곡은 시인과 촌장, 너무 옛날 노래지만 너무 가사가 예쁘거든요. 때라는 노래가 있는데 24절기야말로 정말 너무 때랑 맞는 곡이라서 그런 음악이라서 24절기에 시인과 촌장의 때라는 노래를 시작으로 한 8곡, 9곡 정도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그 링크도 재생 목록도 공유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뭔가 이렇게 서라운드로 다 듣고 느껴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오늘 라디오에서도 저도 몇 번 롤러코스터의 봄이와 노래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입춘이 때 라디오 PD가 뭐 작가가 꼭 선곡하고 이야기하는 노래였던 걸로 저도 너무 생각이 나는데 네, 봄이와 그리고 아까 이별하고 헤어졌다는 그 분한테는 너무나 박정현의 미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15년 뭐 이 정도 된 노래일 거예요. 네, 근데 그 노래도 가사도 그렇고 너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노래도 두었습니다. 제 소망의 씨앗을 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년 동안 매일 10분 책 읽기입니다. 작은 도전으로 더 나은 한 해가 되고 싶어서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정말 작은 성취가 중요하고 또 10분 책 읽기, 이렇게 좀 잘게 자른 여러분의 도전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봄 노래. 네. 재영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봄 노래 제가 네, 시인과 촌장의 때 뭐 롤러코스터의 봄이와 그리고 박정현의 미아, 그리고 이혜인수녀님 시로 만든 부활의 친구야 너는 아니? 그 곡, 그리고 또 맨 마지막 곡은 이 곡은 여러분들이 네, 유튜브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봄에 너무 들으면 좋을 그런 노래였어요. 제 소망의 씨앗은 시선 데일리님. 콘텐츠 서비스 유튜브 뉴스레터 시작하기입니다. 봐왔던 것이 길이 된다는 말을 믿어요 라고 하셨네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열심히 보고 뭔가 자기 것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너무 기쁘네요. 유튜브나 뉴스레터 둘 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소망 씨앗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보라 홈님, 네, 좋으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24절기의 첫 번째 봄을 이제 기다리고 봄을 시작하는 입춘이라는 절기에 네,
일단은 켜봤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도 이렇게 나름의 코너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바깥에서 갑자기 우는 분이 나타나고 또 막 갑자기 막 차가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약간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네, 절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서점 안에서 절기나 때와 시간을 보여주는 그런 책을 계속 뭔가 판매가 되면 그걸 바로 다시 주문하는 것도 이게 작지만 이게 돌아가는 거 안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 책이 당장 팔리지 않더라도 나는 이 이야기를 계속 소개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작은 서점이기 때문에 많은 모든 책을 다 가져다 놓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뭐 취향이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도 늘 끊이지 않고 두려고 하는 책들이 두려고 하는 책들이 이제 그 절기에 관한 책이고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살짝 책만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놀자 놀자 해랑 놀자라는 책을 시작으로 여기에서 소개하는 절기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책 읽는 수요일에서 나온 한 그루 12가지라는 그림책을 그냥 안에를 제가 많이 보여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림이 워낙 그림이 워낙 그림이 워낙 좋아서 요거는 또 직접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계절에 따라 산다라는 이 책은 1일 15일 그 영화를 보신 분들한테는 완전히 추천하는 하지만 조금 일본이나 다도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앞에 다른 책들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인스타그램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각각 맞는 책을 한 권씩 보여드렸어요. 이별했지만 정말 좋아했던 사람에게는 또 어떤 책 속의 한 구절을 보여드렸고 요새 늘 불안하고 힘든 감정이 크다고 하신 분한테는 긍정 확언이 들어간 책을 소개해드리고 또 수도자처럼 생각하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정말 수도자인 이혜인 수녀님의 책 중에 한 권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댓글이 올라와서 이 댓글 몇 개를 읽어드리고 이제 차근차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랑 콜링북스에서 샀던 말씀과 함께를 가지고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끊기지 않게 1년 동안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또 여기 콜링북스에서도 그 부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향사 지향사 저 알아요. 안녕하세요. 가족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평범한 소망을 바라는 나이가 되었나봐요. 성실함에 대한 글귀도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읽어드린 구절을 모두 다 정리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저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 성실함에 대한 글귀 저도 오늘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면서 다시 휘리릭 보다가 수도자의 그 글과 혜인수녀님의 문장 안에서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소망의 씨앗은 올 한 해 제 몸 건강을 잘 돌보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그리고 코로나로 너무 많이 계속 이 위축된 게 계속 길어지고 또 아무리 뭐 혼자서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지금 아직까지 날도 춥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못하게 되고 추우니까 걷기나 이런 것보다도 좀 내 몸 돌보기 이런 거 되게 못하게 되는 날들인데 그래도 크고 작게 해볼 수 있는 일 작은 성취를 쌓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걷는 시간을 일단 조금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겨울 아직은 겨울이니까 입춘 이후의 날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분이거든요.
혹시 올해 입춘날, 오늘이 입춘이라서 제가 절기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네, 이 인스타그램 네, 라이브를 서점 계정에서 켜봤고, 또 올 한 해 24절기 매번 그 저녁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또 제가 원래는 그냥 제 개인 계정에서 정말 소규모로 들어와도 그냥 노래를 같이 들었었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해보려고 해서 노래를 듣지는 못하지만 그 노래는 제가 콜링북스 유튜브에 재생 목록으로 담아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기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그때에 맞춰서 지금 오늘 이미 올라가 있어요. 절기 라디오 입춘이라고 네, 공유가 되어 있고 한 8곡 정도 네, 곡이 있는데 그 곡들도 한번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책을 콜링북스에 뭐 주말에 토요일에 오셔서 네, 구입을 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절기 라디오를 작년에 입춘 때도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소울이라는 영화를 보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제가 가끔 이제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런 거를 켜봤었는데 그냥 뭐라도 이거를 하나 꾸준히 올 한 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입춘날에 눈이 왔었어요. 근데 아까도 잠깐 눈이 흩날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24절기 어떤 날에 어떤 이벤트? 뭐 사실 이것 또한 저한테는 하나의 뭔가 프로젝트처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날의 어떤 기억이 제가 보통 날이었으면은 뭐 영화 소울을 봤고 그때 눈이 왔고 이런 거를 사실 기억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날 입춘에 이런 걸 해봤고, 또 여러분도 지금 여기 계시니까 어떤 서점에서 누가 계속 절기 이야기를 하고 또 그에 맞는 노래를 맞춰서 유튜브에 올려놨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또 그거를 들어보시면서 또 제가 소개해드린 책, 전혀 몰랐을 수도 있는 책, 뭐 이미 알고 계신 책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또 연결이 되면서 어떤 내 시간의 감각 이런 게 조금 더 섬세하게 예민하게 공유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 오늘 일기를 쓰시는 분은 이렇게 절기가 오늘 입춘이었고 오늘 나의 소망 씨앗은 이런 거다,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시지 못하셨더라도 올 한 해 나는 이런 씨앗을 심고 가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라도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기 라디오로 힘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오늘 직접 얼굴을 뵈니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화 소울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기억에 그 추천한 절기 입춘의 8곡 중에 소울에서의 노래 It's Alright, 조 바스틸? 네, 지금 이름이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굉장히 짧지만 아마 그게 OST 타이틀곡이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게 끝나고 어떤 책을 소개했는지, 그리고 어떤 그 재생 목록 그 유튜브 링크 이렇게 해서 네,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간의 감각 잘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남보라 홍님 감사하고, 오늘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계셔주셨던 것 같아서 네, 그 점도 감사하고, 네, 또 여기 오시면은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있었던 분이라고 꼭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Having Wisdom 님도 지혜를 가지시는 분이군요. 덕분에 따뜻해지는 밤이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는 절기에 되게 진심이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절기살이와 절기에 되게 진심인 작년을 보냈고, 또 그 안에서 조금 더 이 감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절기를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예민하게 감각하고 좀 더 책을 찾아보면서 정말 너무 재밌어지거나, 아 이럴 때라서 뭐 이 꽃이 피는 거구나, 아 이럴 때라서 이런 속담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입춘 이외에 내가 알고 있는 절기를 조금 더 많이 늘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24절기 24번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네, 유튜브 지금 새로운 영상 못 올렸지만 오늘 이걸 조금 편집해서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네, 유튜브에서도 인스타그램에서도 뭔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절기는 우수라는, 우수가 맞겠죠? 지금 갑자기. 네, 우수라는 절기거든요. 아마 그 시기에는 좀 눈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2월 19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네, 토요일에 네, 우수라는 절기를 기억을 해주시고, 또 그때도 최대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에서 2월 달에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카탈로그라는 온라인 상점, 온라인에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편집해서 판매하고 있는 곳에 여기에 몇 가지 물건을 이 서점의 한쪽에서 좀 팝업숍처럼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했던 이 진달래가 아니라 네, 민들레 문진 같은 것도 네, 그 시간에 팝업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뭔가 또 눈여겨보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기에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수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주소가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계정의 이름은, 채널의 이름은 제 이름이 들어간 이진아의 콜링북스였는데, 제가 그 유튜브 이름은 내 이름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냥 콜링북스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에서 콜링북스를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또 12월에 만들어 놓은 약간 연탄봉사 갔다 온 영상들이 있고, 구독자 이벤트 했던 것이 있고, 또 재생 목록에 가시면 오늘의 제가 이 사연 그리고 입춘에 어울리는 노래를 몇 곡 선곡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잠을 청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다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새롭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감사하고요. 우수 때 뵐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저 이거 하나만 캡처 좀 해볼까봐요. 근데 너무 제가 가까이 나오네요. 정말 혼자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네, 아무튼 너무 한 곳에서만 이렇게 보여드려서 좀 심심하셨으려나요? 이거를 좀 마지막에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한테만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게 지금 셀카 모드라서 좀 거꾸로 보이시겠죠?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한지문화산업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뭔가 이런 뭐 연화장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서점의 한쪽 코너에서 책 말고도 이런 한지나 이런 것들을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올려갖고 좀 정신이 없지만, 네, 행복이 우수수 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조금 더 저도 이 셀카 모드에 대한 파악과 이해, 구도 같은 걸 잘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다 조금 더 네, 24절기 동안 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무언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일상 안에서 네, 입춘이라는 시간에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소망을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잘 생각하면서 네,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분도, 또 중간에 들어와서 말씀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댓글을 같이 막 나눠주신 분들, 저도 이렇게 댓글로 이야기하면서 너무 정말 신기한 세계를 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트를 막 날려주셔서도 감사하고요. 네, 1시간 15분 정도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우수 때도 그 전이나 뭐 전전날 제가 또 사연을 받고 대답을 네, 어울리는 책이나 이런 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 또 들어와 주시고,
그 사이에 서점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모두들. 아직 주무실 시간은 아니라면 네, 유튜브 재생 목록의 노래를 BGM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